지금 한 20초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추출 시간 20초 정도 차이 난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와, 근데 진짜 많이 차이 난다.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정형용 바리스타입니다. 요즘에 좀 근황 좀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부산대역 쪽에 이제 오픈 준비하고 있고요. 언스페셜티 에듀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 안스타님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조금 더 잘 전달하려다 보니까 텍스트로 잘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고, 자료도 서칭하고 잘 가공해서 교보제로 넣어보려고 그런 작업하고 있고, 월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클래스에서 한 강의. 네, 한 강의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직관적으로 들으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본론적으로 뜸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뜸은 왜 들이는지. 뜸을 왜 들이는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커피 안에 성분들이 있는데 성분들이 추출되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만나야 되잖아요. 물을 더 잘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커피 셀룰로스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성분들이 물이 다 떨어져야 되는데 사전에 적셔주면 얘네들이 말랑말랑해지고 성분들이 더 이제 추출이 될 수 있는 준비 단계로 적셔지겠죠. 그러면 물이 닿았을 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성분이 빠져나오는 거. 근데 그런 단계를 안 거치고 하면 여기에는 가스도 들어가 있잖아요. 디게싱도 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성분들을 더 원활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적셔주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두 가지 역할인가요? 하나는 디게싱, 그 다음에 하나는 성분이 잘 녹아 나올 수 있게 적셔주는 단계인 거죠. 라이트 로스팅일수록 성분 세포들이 다 벌어지지 않고 더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바로 이제 커피 성분들을 땡겨서 나올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강배전인 경우에는 뭐 공극이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가스를 더 빼는 목적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강배전일수록 이제 디게싱의 역할이 더 큰 거고, 라이트 로스팅 된 거일수록 커피 성분들이 원활하게 뽑아져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단계인 거죠. 오늘 테스트는 변수를 좀 줄여서 볼륨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레시피로 준비를 해봤어요. 원포어링 레시피로 할 건데, 국물로 1대15고 20g에 300g의 물을 부어서 추출을 할 거예요. 볼륨 제외하고 이제 한 번만. 지금 갖고 온 커피 중에서 맛있게 컵이 어떤지 느낄 수 있는 단계에서 최대치를 제가 설정을 했을 때 이제 40초에 60g의 이제 블룸 물을 사용해서 추출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30초에 60g. 이제 블룸에 투여하는 물은 똑같이 3배수고 하나는 40초, 하나는 30초. 더 많은 차이로 해야 되지 않으시... 그러면 20초로 하겠습니다. 20초에 60g. 더 명확하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커피는 이제 에티오피아 첼베사 어시드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커피 내릴 때는 95도 사용할 거고요. 코만단테 클릭 수는 최대한 쪼여서 돌아가는 걸 1클릭을 기준으로 해서 24클릭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EK가 생산된 거마다 차이가 있나봐요. 이전 생산분으로 사용할 때는 한 10.5에서 10, 최근 구매한 EK 기준으로 한 11 정도. 가이드 해드릴 때는 커핑보다 살짝 굵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40초에 60g 더 해볼게요. 와. 네. 이렇게 정확하다고요? 저울은 그 펠리시타 저울이고요. 드리퍼는 하리오 V60입니다. 02 사이즈고요. 지금 거의 추출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옆쪽에 이제 미분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라이트 로스팅을 추출할 때에는 추출 수위를 높여주는 게 결국에는 추출 시간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되거든요. 이게 수위를 높이면 보시다시피 이제 미분이 옆쪽에 더 많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사이드로 많이 붙이면 많이 붙일수록 추출을 방해하는 미분을 위쪽에서 붙여놓고 이제 추출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 빠짐의 속도가 더 원활하게 되는 거죠. 라이트 로스팅은 이제 뭐 3분도 넘어가고 4분도 넘어가는데, 그러한 걸 이제 방지를 해주려면 결국에는 물줄기를 굵게 부어서 파우더들을 띄어 올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 총 추출 시간이 아까 한 2분 20초에 원래 뺐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빼가지고 한 2분 27초 2분 27초 정도. 이거는 블룸 40초 커피.
최대한 비슷한 RPM으로. 네. 지금 그람수 정확히 맞추느라고 10g 정확히 담았고요. 이게 코니컬버라서 굵은 것도 보이실 거고 조금 미세한 것도 보이실 거예요. 이번에는 60g에 20초. 네. 오케이, 20초니까 금방 보여야겠네요. 네. 가스가 나오는 게 확실히 보이네요. 이게 이제 볶은 지가 한 3일인가 5일 정도 됐을 거예요. 이거 블라인드 하면은 여러분 맞추죠. 지금 300g 부어졌고요. 뭐 뜸 시간이 좀 달랐으니까 추출 시간도 당연히 좀 달라지겠네요. 네. 보시면 커피 입자가 옆에 달라붙는 양상부터 달라요. 얘네들이 부력을 더 받아서 옆에 더 붙는. 와, 근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까보다는 더 굵은 입자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네, 2분 정도에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총 추출 시간도 당연히 좀 달라졌어요. 조금 지났다가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뜸을 40초를 드렸고요. 이건 뜸을 20초를 드렸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오케이. 이 뜸을 20초 드린 거. 근데 내 리액션 너무 똑같지 않아요? 나 맨날 무슨 컨텐츠만 찍으면 다르네요 해가지고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맛있는 건 무조건 40초. 추출 시간이 지금 한 20초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네네. 근데 추출 시간 20초 정도 차이 난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합성이 훨씬 좋아요. 제가 구조감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구조감이 좋아요. 그렇다고 후미가 텁텁하거나 떫거나 그렇지도 않고 너무 그냥 밸런스가 있고 너무 맛있어요. 이건 좀 밋밋해요 전체적으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내진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가 캐릭터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나오려다가 이렇게 만 느낌이에요. 맞아요. 나 여기 있는데 없다. TDS를 한번 재볼까요 그러면? 네네. 보통 이제 3번 눌렀을 때 같은 수치를 나타내면 그거를 픽스해서 농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1.36. 1.36. 웬만하면 다 식혔다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너무 식히면 얘네가 증발이 돼서 농도가 기본적으로 더 높게 찍혀요. 이게 높으면은 농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히 말해서. 자, 두 번째였죠. 세 번째까지 1.43. 1.43. 그러면 수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인가요? 19.8%고 18.8%예요. 1% 차이네요 딱. 네. 제가 이전에 했을 때는 30초부터는 농도 차이가 크게 안 났어요. 그렇다라는 건 30초는 들여야 가스가 다 빠져나가고 성분이 제대로 추출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국룰 30초가 괜히 정해진 게 아니네요? 테스트를 해보면 30초가 망하진 않는 스코어예요. 근데 맥스로 가든지 아니면 미니멈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84님이 생각하시는 미니멈 숫자와 제일 맥시멈 숫자는 몇 초예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낼 수는 없겠지만 가장 미니멈이 20초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전제 조건은 이제 한 달 이상 가스가 다 빠져나간 커피 같은 경우는 뜸을 추출로 생각을 하고 그냥 붓기 시작을 해요. 근데 1분 이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왜냐면 커피에는 휘발성 성분의 이제 향미 성분들이 꽤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비중으로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커피마다 너무 다르고 그게 이제 같이 산화되는 거죠. 뭐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가지고 있는 맛의 인텐스가 워낙 강한 커피들은 이제 블룸을 끝까지 가져가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성분들이 뽑아낼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길게 가져가도 충분히 뭐 케어가 된다든지. 근데 시간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쓴맛의 물질들이 이루는 그 고분자 물질의 추출이 굉장히 용이해져요. 필요 없는 성분까지도 추출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네요. 네네. 저분자일 때도 이제 쓴맛이 내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 성분들이 추출이 되다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분쇄도에 따라서 시간은 제각각 다르고 통상 3분을 넘기게 되면 쓴맛을 이루는 성분들의 추출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쓴맛에 이루는 성분들의 역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추출하게 되면 맛이 급격하게 달라져요.
와 근데 진짜 많이 차이 난다.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뜸 안 들이고 물량을 충분히 부어서 스푼이나 스틱 같은 걸로 저어줘서 활동성을 훨씬 더 높여주는 거죠. 이제 스틱이나 스푼으로 저었을 때는 디게싱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성분들이 조금 더 골고루 적셔지는 타임이 훨씬 단축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터링을 되게 지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만의 루틴이라고 하죠. 몇 번을 저었을 때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커피가 어떻게 녹아날지도 모르는데 횟수를 정해놓지 않거나 뭐 나만의 루틴이 없이 스터링을 한다라는 건 커피가 과하게 녹아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대표적으로 이제 홍찬호 바리스타가 스터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봐요. 커피만 다를 거고 분쇄도도 똑같고 대신에 물 온도만 조금 바꿀 거예요. 2도 정도 내려서 93도로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조밀도와 네네, 조밀도와 이제 성분의 추출이 되는 양상. 무산소 발효된 커피들은 이제 조직이 단단하지 않고 무른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성분을 쉽게 빨리 추출해내기도 하고 묵직한 느낌의 이제 컵노트가 많은 커피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추출력을 떨어뜨려줘야 되는 거죠. 쓴맛이 잘 추출이 되니까. 이 커피는 이제 코스타리카 꼬르디아 데 푸에고 이제 무산소 발효 내추럴인데 제가 우승했을 때 썼던 커피긴 한데 이제 프로세싱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로스트로 이용해 가지고 직접 볶은 거라 이제 지퍼백에 담아왔어요. 커피는 손맛이죠. 약간의 짠맛이 더해지면 이제 컵노트가 더 진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40초까지) 바로 원포어로 이것도 자 이것도 40초 뜸. 네. 근데 아까 에티오피아에 비해서 물 빠짐이 엄청 훨씬 빠르네요.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 건가요, 얘는? 결국에는 미분의 형성 자체가 다르고 이제 분쇄되는 양상이 다른 거죠. 지금 한 1분 50초에 제거해 볼게요. 1분 50초. 1분 50초. 첨가. 네? 계속 돌리고 있었어. 여기서 안 들어가는 거야. 뭐지? 코란다트 고장났나? 약간 여기 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느낌. 이번엔 20초. 바로 부어야겠네. 20초면은 20초 진짜 주전자 놓을 수가 없어요. 와, 물을 굉장히 이쁘게 부으시네요. (300g) 확실히 물 빠짐 속도가 이건 진짜 빨리 추출될 것 같은데. 1분 한 30초에 뺄게요. 30초. 린싱 꼭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리싱 꼭 하는 편이에요. 안 해도 사실 잘 되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필터에서 안 좋은 맛이 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출시된 필터들은 가공 과정이 더 좋아졌다 보니까 예전에 나던 그런 안 좋은 종이 맛이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추출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기본적으로 커피 필터 이제 2, 4인용을 적실 때 종이가 빨아들이는 물량이 있고 커피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고 물을 부으셔야 돼요. 제가 종이를 적셔봤을 때 그람수를 재보면 한 3g에서 4g 정도의 물을 머금더라고요. 그리고 필터지가 떠 있는 곳과 붙어 있는 곳에 차이가 또 생겨요. 적셔지는 부분들은 팽창을 해서 더 붓게 되고 안 적셔진 부분들은 이제 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같은 물량을 부어준다라고 해도 어느 구간은 더 적셔지고 어떤 구간은 조금 덜 적셔지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추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필터에서 나오는 맛보다는 그냥 일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물을 부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내린 게 이제 40초 뜸을 들인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랑 조금 또 다르네요. 플랫한 느낌은 비슷한데 좀 더 뭐 산미라든지 약간 툭 치고 나오는 캐릭터들이 더 선명하게 오히려 느껴지네요. 밸런스는 확실히 40초가 더 좋고요. 네네. 결국에는 얘는 20초를 들여도 어느 정도 이제 디게싱도 되고 그러네요. 추출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 적절한 초수가 이제 30초대에 더 근접하면 과하지 않고 약간 캐릭터도 더 선명하고 이제 맛있는 커피가 추출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해보면은 이 커피에 맞는 시간대를 빠르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컵이 좋으면 이 컵에 맞는 블룸을 측정을 하면 되고 이 컵에 더 마음에 든다, 선호도가 있다 하면 블룸 시간을 더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40초를 들인 게 밸런스가 좋아요. 맛있어요. 더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비교적 산미 강도가 낮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산미 강도가 비교적 낮고 단맛이 좀 더 좋고 그리고 애프터는 좀 깔끔하면서 밸런스 있는. 이거는 아까 워시드는 반대로 20초 뜸을 들인 게 굉장히 밋밋하고 맛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얘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완전히 막 걸러가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확실히 얘가 더 밸런스가 조금 더 무너져 있고 충분히 단맛 쓴맛 쪽이 뽑혀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산미가 비교적 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날카롭게 컵 캐릭터가 느껴지고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얘는 아까만큼 못 먹을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느껴도 20초에도 못 먹을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그거는 조밀도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물을 머금는 게 얘가 더 빨리 머금는 거예요. 딱딱함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워시드는 조밀도가 더 단단하니까 높으니까. 물을 흡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애고 얘는 덜 적셔도 이제 충분히 적셔지는 애고. 그럼 얘네들은 비교적 뜸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갔을 때 오히려 좀 과다하게 좀 쓴맛이랑 이런 게 더 도드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전반적인 커피 맛이 더 강도가 더 높게 느껴지고 쓴맛의 강도도 더 느껴지고 산미 캐릭터는 눌러지고. 다음은 뭐였죠? 다음은 이제 블룸 타임은 고정하고 물량을 2배수와 3배수 2배수와 3배수 40g과 60g. 그러면 고정 시간은 몇 초로 하실 건가요? 지금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타임이 40초였으니까 40초를 기점으로. 방금 전에는 우리가 시간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물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워시드부터 먼저 해볼까요? 잠깐만, 딴짓하고 있을 때 지금은 이제 60g부터 와, 300. 아까랑 똑같은 추출이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요거는 이제 2배수죠. (1분 30초) 지나가고 있고요. 아까도 2분 20초에 끝냈으니까 2분 20초에 이번에도 2분 20초에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현발사님께서 타주시는 커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항상 되게 완벽한 커피를 한 잔을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커피의 성분을 다 뽑아내면서 과다가 없는 그 지점까지 여기서 더 뽑으면은 떫고 쓸 것 같은데 그게 없어. 텁텁할 것 같은데 딱 먹고 그게 없이 깔끔하게 딱 끝나는. 제 추출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약간 그런 타입. 아, 여기서 자칫하면 네, 삐끗하면 좀 아쉬운데 집에서 내리면 이제 혹독한 평가를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무려 세계 챔피언. 그래서 매 순간이 좀 테스트의 장이라서. 내가 맨날 아침에 커피를 타주는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야. 양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의견 내주셨어요. 잔 던지나요? 잔을 던지진 않고, 네. 포토필터? 가득 차 있는 컵만 되돌아올 뿐. 첫 번째 컵이 뜸 60g. 일단 커피가 맛있네요. 다르죠? 아니 뭐 강요하는 것 같은데. 다르네요. 저는 60이 더 맛있는데요? 네. 전 40이 더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60이 들어가는 물량이 더 많았으니까 더 플랫해지고 밋밋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 복합적이고 구조감 있고 더 밸런스가 좋고 오히려 물량이 뜸의 시간보다는 차이가 덜한 느낌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쵸. 근데 60g이 더 밸런스 있고 단맛이 더 좋아요. 그리고 40g이 좀 더 밋밋하고 구조감이 없어요. 얘는 이제 2배수의 물을 머금고 이제 준비된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0인 지점에서 스타트고, 얘는 2배수 머금고 더 부었잖아요, 물을. 네. 그럼 추출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얘는 먼저 뛰고 있는 거예요. 신맛의 구간을 블룸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출의 총 성분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쵸.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밸런스를 잘 못 잡아가지고 쓴맛이나 이런 것도 텁텁함이나 네. 이런 거 후반부에 안 좋은 맛까지 추출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얘가 먼저 뛰어서 100지점까지 해서 맛있게 잘 내려졌다라고 네. 하면 얘는 100지점에 못 도달한 거예요. 더 도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도 엄밀하게 보면 추출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더 극렬하게 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발사님 세팅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42, 60. 딱 얘 지금. 딱 얘? 40에 60? 네. 와, 진짜 다른 커피가 나와버리네. 요것만 다르게 해줘도 아이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더 건드려주는 게 더 좋고, 따뜻한 거 같은 경우는 시간과 물량을 같이 건드려주는 게 더 좋고, 농도로 찍어봤을 때도 제가 수기로 적어놓긴 했는데 그람수에 부어주는 물량을 다르게 했을 때 TDS 차이가 더 명확하게 나긴 했어요. 테스트를 할 때는 에티오피아로 했었는데 40초에서 60g 부은 거는 1.40이 나왔고 1.40. 네, 40에 40g 한 거는 1.35인 것 같은데 1.35. 이 차이는 제가 붓는 이제 원두량과 물량을 최대한 맞춘다라고 해도 거기에서 오차가 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컵노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난다고 봐요. 농도 차이보다도. 그래서 커피마다의 필요한 초수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30초로 드리는 건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늘상 잘 놓이는 타임이기 때문에 30초를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다크로스팅 가면 조금 또 얘기가 달라지죠. 시간은 비슷하게 필요하긴 할 거예요. 다크로스팅이라고 해서 뭐 되게 빨리 머금으니까 시간이 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스량이 총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빠져나가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비슷하게 30초를 가이드로 가서 더 신선할수록 더 드려주고 덜 드려주고, 물량은 줄여수록 좋은 거예요. 추출이 먼저 시작되게 되면 그냥 쓴맛만 그냥 더 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다크로스팅 커피에서 우리 핸드드립 방식으로 네네. 레시피를 잡아서 내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은 네. 되게 촌스러운 방식이라고 치부되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 과학적인 굉장히 원리가 있어요. 과학적이에요. 네네. 그 커피에 맞는 추출 방식이 그게. 네네네, 맞아요. 어쨌든 요번에 이게 발효를 더 많이 한 커피를 좀 못 해봐서 아쉬운데, 발효 많이 한 커피는 오히려 밀도가 좀 낮고 네. 오히려 물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60g으로 하면은 더 안 좋은 맛까지 추출될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아지는 높아져서. 거죠. 테스트를 해보셨을 때 40g 물을 사용한 게 조금 오히려 더 긍정적이었다. 네. 엄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뽑자고 하면 40에서 50 사이인 것 같아요. 40도 약간 조금 아쉽게 추출이 되는 느낌. 그런 자료들을 더 준비가 되는 게 아마 그런 저희 교육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 가지고 하셔도 그쵸?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충분히 와닿을 정도. 뭐- 그냥 직접 먹어보세요. 네. 가장 쉽게 느끼실 수 있어요. If everything I just Time. Welcome judges. I'm Hyung-yeong to make a special cup of coffee.
저는 이제 커피를 시작한 지는 한 15년 차에 접어드는 이제 바리스타입니다. 서빙 알바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개인 프랜차이즈, 뭐 매니저 이렇게도 거치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는 걸 알게 됐고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 회사 중에선 지금은 이제 꽤나 유명한 회사긴 한데 이제 커피리브레라는 곳에 한 서울에 올라온 지 6개월 만에 입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꽂히면 되게 파고드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브루잉이 가장 재밌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브루잉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브루잉 대회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한 3번째 정도 참가했을 때 뭐 운이 좋게도 이제 우승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도에 월드 브루어스컵 챔피언십이라고 있는데 국가대표로 참가를 하게 됐었죠. 커피 시장의 상향평준화라는 슬로건을 들었을 때 바로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굉장히 잘 이어지는 그러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이제 바리스타들이 조금 더 커피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제 고객한테 조금 더 쉽게 응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언스페셜티와 함께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작업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정답을 알려드리지는 않거든요.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가이드를 알려드리는 거죠. 자기만의 정답을 낼 수 있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준점을 얻어가는 거라고 봐요.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방황하잖아요. 그래도 신뢰가 갈 수 있는 사람한테 기준점을 딱 잡고 가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꾸며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도 가장 좀 본질적이게 가까운 얘기를 얼마나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풀어내주느냐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이 교육을 접할 수 있다는 거. 한 번의 강의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꽤나 긴 시간 동안 다듬어서 이제 강의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 강의는 조금 더 내가 이 취미 생활이나 이 커피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강의 내용이 사실 엄청 캐주얼하진 않거든요. 뭐 레시피만 알려드리고 되게 쉬운 관점으로만 얘기를 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이제 잘하고 싶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한 번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전과는 달라진다라는 거를 느끼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진심으로 뭔가 이 취미 생활을 잘 즐기고 싶다, 혹은 커피인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고 싶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